무고한 피해자의 자산을 털어가는 함정 손님들의 재산을 털어가는 조직을 이끄는 33세의 트란 부언 토는 호치민시 투드군 린 투룽에 거주하는 인물로 그는 자신의 본거지를 호치민시 구군 퓨어크 롱A 남해 조화 482번지 KP1에 위치한 20제곱미터 도차에 안 되는 작은 집에 마련했습니다. 이 집은 낮은 천장과 양철 지붕, 유리문을 갖춘 조그만 사급 주택이었습니다. 토는 손님들이 그의 소굴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오로지 옷 한 벌만 걸친 차에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는 2개의 방을 나란히 만들고 그 사이를 두꺼운 합판으로 분리했습니다. 고객을 즐기도록 유도하는 침대는 벽에 고정되도록 설계했고 2번째 방 벽에는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사각형 구멍을 만들어 문을 닫고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을 원하는 대로 완성한 후 토는 23세 트루엉 타이텐 탐을 주요 요원으로 지정했습니다. 탐은 안장현 피우 탕군 퓨마이 이읍 출신으로 직접 손님을 유인하여 소굴로 데려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탐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는데 손님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굴로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탐의 임무는 손님을 최대한 빨리 의상을 벗게 하고 숙련된 마사지 동작을 사용해 손님을 기분 좋게 만들면서 토가 절도 행위를 수행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토가 절도 행위를 끝내면 탐은 방에서 빠져나와 탈출해야 했습니다. 47세 엔 구엔 티 라이는 호치민시 구군 탄 푸동에 거주하는 인물로 방을 임대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손님이 재산을 잃었을 때 엘라이는 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척하여 손님이 토의 거점을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또한 엔구옌 타엔 차 19세 빈 롱성 롱호군 안 빈흡 출신 피안번 호아이 퐁 29세 안기양 출신 비오 은고트룽 27세 호치민시 구군 탄푸동 출신 등 3명은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고 토는 직접 벽을 통해 손님의 재산을 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토는 비인탄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 사부에게서 운영 방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순조롭게 운영되던 중 토는 한 손님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두려워한 토는 한동안 잠적하다가 활동 거점을 구군으로 옮겼습니다. 단 몇 달 만에 많은 손님이 함정에 빠졌고 토의 그룹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구군 수사대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마술을 없애기 위한 작전이 제안되었고 함정이 조심스럽게 준비되면서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2012년 10월 12일 밤 하노이 고속도로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인즈 동성 출신의 32세 남성 LTP는 친척의 전화를 받고 차를 멈춰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아이폰사는 길거리에서 화려하게 화장을 한 여성의 눈에 즉시 띄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말을 걸고 그를 숙소로 초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비로 젖은 몸과 함께 비 오는 밤 그녀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린 그는 어느새 수락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자 한 여자가 문을 열어 그와 여성을 방으로 안내한 뒤 문을 닫았습니다. 옷을 벗고 준비가 될 때쯤 여성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밖에서는 소란스러운 외침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피인은 자신의 옷을 찾았으나 이미 350만 동과 아이폰사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피인은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수갑에 묶여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옆에는 그의 지갑과 현금 350만 동, 빛나는 아이폰사가 놓여 있었고 그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낯선 경험을 찾아다니는 남성들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 이들이 사용한 수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수법은 오래된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수상한 활동을 경계하지 않았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졌을 것입니다. 연애 고수의 역습, 소셜 네트워크에서 채팅에 빠져 지내던 정보기술 전문가 은구옌 반 테스무라홉세 혹몬 거주는 결국 인터넷을 통해 만난 한 여성에게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회상하며 태는 고통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짧은 연애를 해봤지만 이번 일은 진짜 아프네요. 500만 동 넘게 날려버렸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아내가 월급 어디 갔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인터넷을 떠돌다 태는 엠초돈 이실 비엔호아라는 닉네임을 발견하고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태의 달콤한 말들은 상대의 화려한 언변에 비할 바가 못 되었고 순식간에 그는 그녀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타니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비엔호아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정전이라 인터넷 카페에 왔어요. 오빠가 너무 재밌고 상냥하게 말해줘서 참 마음에 들어요. 상대가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한 태는 웹캠 사용을 요청했고 그녀는 곧바로 동의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그녀는 키가 크고 글래머러스한 체형에 딱 붙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매력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어 태는 첫눈에 그녀에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러 시내에 올라가려 하는데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를 탈 엄두가 안 나네요. 버스를 타고 가려 하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항산 사거리에서 저 좀 데리러 와주실 수 있나요? 만약 부담스러우시면 제 친구에게 부탁할게요. 정말 괜찮아요? 그녀의 다정한 말투에 태는 그만 마음이 약해져서 바로 오케이 하고 말았습니다. 곧 그녀는 태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틀림없이 자신에게 넘어올 거라고 확신한 태는 하루 종일 그녀의 전화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약 30분 후 드디어 전화가 울렸고 전화 너머로 버스 엔진 소리와 함께 그녀가 수줍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거의 항산 사거리 다 와가요. 오빠 시간 괜찮으면 나와줄래요? 인터넷에서 연애 사기나 재산을 노리는 사기 사건에 대한 뉴스를 여러 번 봐온 터라 태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웹캠에서 본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 결국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걸자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받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TN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태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그녀가 웹캠에서 본 모습보다 훨씬 매력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꽉 끼는 청바지에 몸에 딱 맞는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빠르게 태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태에게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방금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고 특히 굉장히 현대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에 들면 바로 호텔에 가는 것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대담한 말에 태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직원이 가져다 준 커피에는 한 모금도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매력적인 제안에 태는 적극적으로 응하며 덫에 빠뜨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우리 어디 가서 뭐 좀 먹고 점심시간에 쉬자.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그녀는 이전 남자친구와의 이야기 그리고 함께했던 순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여 태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을 반쯤 지나자 그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저는 머리하는 용품을 조금만 사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둘이 함께할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바로 앞 바치으 시장에서 금방 살 수 있어요. 몇백 미터 거리밖에 안 돼요. 그녀의 계획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같아서 태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바치으 시장에 도착하자 그녀는 태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먹을 것 좀 사오고 저도 뭘 좀 사야 할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면 될 거예요. 태는 먹을 것을 사러 간 후 시장 안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약 10분이 지나자 그녀가 나와서 태에게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저 돈을 뽑아오는 걸 깜빡했네요. 물건값이 50만 원이 나왔는데 제가 가져온 돈은 30만 원밖에 없어요. 오빠가 잠깐 3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곧바로 돈을 뽑아서 갚을게요. 태는 의심하지 않고 방금 받은 월급에서 30만 원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리자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빠. 물건 좀 나르는 걸 도와주시면 돼요. 겸사겸사 여러 개를 샀어요. 아, 오빠 돈 좀 남았죠? 20만 원만 더 빌려주실래요? 좋은 물건이 많아서 좀 더 샀어요.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물건을 들고 나오지 않자
초조해진 태는 다시 시장 안쪽에서 나오는 타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오빠, 그냥 저한테 돈을 주시면 제가 바로 가게 주인에게 전달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는 다시 지갑에서 200만 동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30분, 1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초조해진 태는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들어 태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여러 미용 용품 상가를 돌아다니며 그녀를 찾아봤지만 아무도 태가 말한 여성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느낀 태는 아침에 그녀를 만났던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카페 직원은 그 여자 모르세요? 저는 아는 줄 알았는데요. 그 여자는 티은게 다리 근처에서 가짜 데이트 알선녀로 일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만난 후에 여기 와서 물어보곤 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화가 난 태는 직장으로 돌아가 그녀와 연락했던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지만 그녀의 계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로그아웃된 상태였습니다. 낯선 꽃을 탐하다가 수많은 손님들이 이런 GAMD가 이용한 사기 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낯선 꽃을 탐내다 독꽃을 만나 피눈물을 흘리게 된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